조선일보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네. 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 B-52, 네. 그다음 B-2 스텔스 폭격기, 네. F-22 랩터 어느 정도 이게 무서운 무기들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B2 폭격기하고 네. F-22는 스텔스 스텔스 기능 기능이죠. 레이더에 이제 거의 잡히지 않는 거고요. B-52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렇죠. 비행기입니다. 3대가 탄 비행기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죠. 2013년 3월에 네. 그 B2하고 B-52 폭격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B-2 폭격기인가요? B2 폭격기입니다. 예, B2 가오리처럼 스텔스. 생겼죠. 예, 예.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훈련 비행을 했는데 네. 김정은이 놀래가지고 밤 12시 반에 회의를 수집했어요. 네. 작전지휘관회의 수집해가지고 이제 뭐 파격 명령을 내리고 그랬는데 예, 저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스텔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유사시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수십 미터를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즉 김정은이 유사시에 그 안에 들어가서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B-52 폭격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이라든 이런 거를 갖추고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럼 두려워하는 B-52는 공중에 뜬 채로 네.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 그 폭탄창이 있는데요. 예. 그 안에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 여러 발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달 수가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되면 뭐 1,600km 이상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럼 곧바로 평양을 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1,600km 이상 되기 때문에 사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영공까지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도 때릴 수 있는 거네요. 더 미국에서 이제 때릴 수가 있죠. 항공모함도 북한이 무서워하는 무기입니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항공모함의 경우 이제 보통 일개 중소국의 공군력과 맞먹는 이러한 이제 그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반경 1,000km 이내를 커버하고 네. 전투기라든지 이런 항공기를 80여 대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죠. 네. 여기에 맞서서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공기 부양정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지금 네. 배치하고 있는데 네. 이 공기 부양정의 위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느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B2나 이런 전략 무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술적인 무기인데 이것이 이제 위협적으로 보는 이유는 보통 배가 시속 한 4, 50km만 돼도 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시속 90에서 100km 정도 빠른 속력으로 갯벌까지 이제 바로 상륙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대칭 전력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북한이 한 130여 척 갖고 있는데 우리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은 숫자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위협적인 걸로 보는 거죠. 북한 잠수함이 지금 네. 뭐 50대가 지금 사라졌다고 그래서 상당히 네. 지금 다들 걱정인데 네.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양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정말 초유일인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70여 척이 70%가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50대가 사라졌다는 예, 거죠. 50여 척이 사라진 건데 이게 어느 전사를 봐도 지금 그다음에 세계 최정예라는 미군을 봐도 70%의 가동률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의 경우도 뭐 이제 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지만 보통 한 60% 안팎 이렇게 보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보통 7% 안팎이 출항을 했습니다. 10배가 이번에 나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를 어떤 뭐 때리기 위해서 보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남북국 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김정은이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 초고강도 무력시를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그 50척 중에 한두 척이라도 우리 이제 영해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2천안함 그렇죠. 사건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도 뭐 리포트에서 뭐 사흘 정도 되면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스노클링이라고 그래서 잠깐 올라왔다가 잠깐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정도 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지로 보통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엔진을 돌려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럼 충전해야 그때 되는데 노출이 안 되나요? 그때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제 이런 통이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북한 북쪽 해역이나 북한 영해에 있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탐지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해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밤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100% 커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 6일 정도 상어급이나 연호급이라도 작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죠. 지금 전방에 지금 남북이 다 이제 포병 위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 포병 전력은 네. 화력은
우리가 월등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로 보면 네. 이제 북한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포하고 지금 이제 숫자는 뭐 월등히 많네요. 지금 우리 이제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야포의 경우 우리가 5,600여 문인데 북한은 8,600여 문이고 네.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 북한은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200여 문에 불과하죠. 북한은 어이구, 5,000 문이 그러니까 20배 이상 이제 우리보다 우세한데 이 성능은 이 정확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북한 것보다 우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포탄이 50년대, 60년대 거라고 해서 그게 터졌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거나 안 다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병 전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예, 그러면 숫자를 무시할 수 없고 저러면 저는 그런 점에서 북한의 포병 전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